해산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 모임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청소년들까지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서 이에 동참했습니다. 신도시민 순천 신대지구의 학교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예견된 사태였지만 관계 당국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수 지역 관광객이 전국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번 달부터 여수 제주 간 항공 편수가 주 14회로 대폭 늘어납니다. 약품 구매 과정에서 순천의료원의 불투명한 수의 계약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장례식장 운영도 문제가 있다며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종교계가 함께하는 시국 모임이 지역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연대가 눈길을 끄는데요. 시국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어른들을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광양 지역 20여 개 단체 대표자들이 결성한 시국 모임의 첫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사죄와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정치적 유불리에 골몰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거센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전남에서 가장 빨리 결성된 여수의 시민비상 시국회의와 지난 3일 출범한 순천시민운동본부에 이어 광역연대의 토대가 될 지역별 모임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국민운동본부로 전환해 갈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단체의 주도가 아니라 국민이 함께하는 운동의 주체가 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대표자들이 터무니없는 국정농단 사태와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헌정과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70만 조합원과 광주 시민과 5천만 민중과 함께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을 돌입할 것을 선언한다. 중고등학생들도 지역 곳곳에서 현 시국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날선 비판을 토해내는가 하면 많은 고등학생들이 공포에 떨며 피곤에 쩔며 오전 7시에 등교하여 밤 11시에 하교하고 있을 때 정유라는 고등학교를 단 28일만을 출석하고 졸업을 인정받았다. 냉정한 자기 반성과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인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른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회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개, 돼지라는 멸시를 받지 않고 주인으로서 당당히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시국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간이 갈수록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학의 인사들 블랙리스트를 지금의 조윤선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 때 작성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한 달 전 문화예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이거나 야당 지지 성향의 문화계 인사 만여 명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지역의 예술인들은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찾아가 그래서 지원도 차별했냐며 항의했습니다. 세월호 문제라든가 특정한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명단을 올렸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 웃기는 국가의 한 단면이죠. 이런 가운데 문제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2014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조윤선 문광부 장관 등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광부가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했지만 블랙리스트 논란을 처음 제기했던 민주당 도종환 의원 측은 청와대와 문광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화계를 통제하려고 했던 건 사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5월 열린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입니다. 당시 권영빈 위원장은 예술위원들이 심의위원을 선정해도 해당 기관이 신상 파악을 해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고 또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어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와 문광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문화예술인들을 길들이려고 했던 게 사실인지 차은택 씨의 국정농단과 더불어 밝혀져야 할 의혹 가운데 하나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 수가 전국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별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1,358만여 명으로 도내 최고를 기록했고 1,399만여 명인 경기도 용인에 이어 전국 집계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순천시와 담양군이 각각 767만여 명과 265만여 명으로 도내 2위와 3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고흥군은 29만여 명에 그치면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관광객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달부터 여수 제주 간 항공기 운항이 대폭 늘었습니다. 여수공항은 승객이 늘고 있는 여수 제주 노선의 경우 지난달 말 아시아나항공이 주 7회 운항을 시작한 데 이어 오는 15일부터는 대한항공이 운항을 늘리기로 함으로써 항공기 운항 편수가 주 14회로 대폭 늘었습니다. 항공기 이용 요금도 평일 최대 40%에서 60%까지 할인폭을 확대해 최저 2만 5천 원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승객들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의 유통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최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3년 동안 유전자 변형식품 112건을 거두어 검사한 결과 42%인 48건에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 기준 3% 이하인 양이 검출됐고 6건은 판정 불가, 1건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감사에서 우승희 의원은 유럽과 같은 0.9% 이상으로 표시 기준을 강화해야 국민들이 식품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다며 법 개정 건의를 촉구했습니다. 검출량이 3% 이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러면 국민들이 원료곡이 얼마만큼 들어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철홍 의원은 올 8월 조직 개편에서 일자리 정책실의 새꿈 도시팀을 없애고 건설도시국 한옥마을팀에 시설주사보 1명만 배치해놓았다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전남유치 정책을 포기한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강성휘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전남유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 입지 보조금 지원 미흡 등이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받지 않고 이전한 기업은 이보다 훨씬 많고 어차피 옮겨올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고 성과만 올리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고 기업을 유치한 기업이 25개 기업이 투자를 지금 실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무원 교육이 인사발령 이전에 이루어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전남 지역 비리 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 부과금의 80% 이상을 걷지 않고 있는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순천의료원이 약품 구매 등의 과정에서 불투명한 수의 계약을 해온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정영덕 의원은 도립 순천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입찰과 계약 집행 기준에 따라 수의 계약 대상이 2천만 원 이하인데도 지난 5월과 9월 3,300만 원, 2,640만 원 상당의 대상포진 바이러스 백신 주사제를 수의 계약으로 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수의 계약으로 70여 건의 약품을 구매하면서 40여 건을 특정 회사와 계약했다며 특혜성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장애 차량 운행 일지, 사용요금 징수 과정 등 장례식장 운영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상임위 논의를 거쳐 감사 등을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대규모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18년도 국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순천시의 내년도 신규 발굴 사업은 정유재란 전적지 공원화 및 순천 외성 복원 사업, 순천 야간 경관 사업 등 신규 사업 55건과 계속 사업 41건 등 96건으로 총 사업비 1조 6,500억 원에 2018년 한 해 국비 건의액 1,879억 원입니다. 순천시는 우리시 미래 전략을 담은 선택과 집중으로 반려산업, 정원산업 등을 추가 발굴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해 경쟁 도시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학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순천 신도심 지역의 학부모들이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지만 교육당국이나 지자체는 아직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대표적 신도시민 순천 신대지구입니다. 현재 건립 중인 곳을 포함해 대규모 아파트 단지만 8곳. 순천시 전체 인구의 10%가 거주하고 있지만 중학교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이 지역 초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진 다른 중학교로 진학해야 합니다. 원도심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가 멀리 배정되면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2번의 버스 노선을 갈아타는. 오는 2020년부터는 신도심 졸업생의 절반이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합니다. 원도심에 있는 한 중학교를 신대지구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올해 초 교육부가 재검토 결정을 내리면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순천 시내에는 학생들에 비해서 학교가 너무 많다. 학교 몇 개를 통폐합하거나 그래서 줄여라. 그러면 하나 지어주겠다. 학교 부지를 두고 교육지원청과 순천시가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이마저 지지부진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실상의 신대지구 개발 사업자인 중흥건설은 우수한 교육 환경이라는 문구를 내걸며 아파트 분양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계획성 없이 허가를 내준 순천시도 책임이 많고요. 이게 공장처럼 아파트만 찍어내고 있는 중흥건설도 교육 환경을 나몰라라고. 중학교 신설이 결정되더라도 3년 후에나 신입생 입학이 가능한 상황. 학부모들은 중학교 부족 문제가 수년 전부터 예고된 만큼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사태를 방치했다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시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중국 자본을 대상으로 한 광양경제청의 세일즈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는 11일까지 중국 하얼빈과 창춘, 선전시 등의 부동산 기업들을 방문해 지난 7월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 지구로 지정된 여수 화양지구를 홍보하고 투자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단은 화양지구 투자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날씨가 춥고 건조한 중국 동북 지역 공략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앞으로 부동산 투자 이민제에 대한 홍보를 이 지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갈대축제가 생태와 문화를 융합해낸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순천만 갈대축제에 9만 2천여 명이 방문해 지난해 축제와 비교해 입장객과 수입액이 각각 72%와 7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민관학이 함께 참가해 지역성과 주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갈대음악회, 문학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와 문화를 성공적으로 융합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수시가 지역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치료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100병원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올해만 21명의 취약계층에 대해 무료 관절 수술과 진료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섬과 농어촌 지역 복지관을 돌며 의료 자원봉사를 함께 펼치는가 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치료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와 여수산단업체가 맺은 업무 협약이 지역 인재 채용과 사회공헌 활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부터 기업활동 지원과 상생 발전을 위해 여수산단 20개 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업무 협약을 통해 그동안 592명의 지역 인재를 산단업체들이 채용하고 8,800여 차례에 이르는 사회공헌 봉사활동과 함께 1,400억 원에 이르는 지역 생산품 구매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645명의 산단업체 직원들이 새롭게 여수시민으로 주소지를 이전해 지역 인구 증가에도 일익을 담당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웅천지구에 추진 중인 대형마트 건립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업체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여수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에서 여수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포화 상태에 이른 대형마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마트는 입주 추진 전에 협약상 이행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